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월 23일, 2022년 1월 23일이고요.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D-4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게임 체인저 프로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KSOI 여론조사 결과가 최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헤드라인에 뭐라고 되냐, 윤석열 후보 43.8%, 또 이재명 후보 33.8%, 그래서 약 한 10%포인트 이제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11.6%, 심상정 후보가 2.4%, 그래서 철수 후보도 앞자릿수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같은 조사에서 지지율이 3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이제, 점점 이제 그 대선 일자가 가까움에 따라서 실질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관건이 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판세를 또 한번 분석을 해 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영혼이 있는 승부사인가 이런 그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기억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쓴 글에는 그 당시 이제 안랩이라든가 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그 소회가 상당히 아주 그냥 진솔하게 들어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대중적인 인물로 막 이제 부상을 할 때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에 못지않아. 지금은 오히려 하향세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평가하는 거를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고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선대위원장 이분의 경우에는 혹시 18% 이상 올라가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종합해서 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그 역할이 또는 그런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다시 선대본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사항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제 되물린 상태가 돼 있는데요. 물론 양측에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접촉점을 찾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윤핵관이 출당시켜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자기 지금 불편해 하는데 이걸 차라리 윤핵관들이 자기를 이렇게 출당을 시켜주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자기가 스스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얼굴은 두텁고 마음은 검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또 좋은 평가는 아니죠. 이런 평가를 좀 해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양 진영 간의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리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이제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것이 또 이렇게 유족의 손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초점이 되는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이렇게 환수조항을 넣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거부되었기 때문에 추가이익 독점 방지가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민간 사업자가 추가이익을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것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됐기에 스트레스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연유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그 이재명 후보 측에는 좋은 그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김만배 김만배 대표가 최윤길 그 의장 그러니까 그 의장에게 이제 뭐 수뢰를 해서 이 최윤길 그 의장이 뭐 40억 수뢰에 대해서 이제 구속되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이 대장동 비리 의혹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점점 그 수렁에 깊숙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걱정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윗선에 대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진상 그 전 정책실장 그리고 현재 그 선대위의 이제 부실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조사는 소환 자수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환 자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더 전개가 될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이거든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그 황우상 전 사장 전 사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퇴를 종용했거나 이런 것과 관계돼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태이고 또 유동규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씨가 이제 이렇게 검찰에서 들이닥쳤을 때 폰을 던졌는데 그 던지기 전에 바로 이 통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또 이분이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지금은 뭐 이것을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특검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뭐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한 거는 거의 이제 종료가 돼가는 중이고 특검을 하려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한 그 인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공약은 이제 양 진영에서 뭐 계속 자그맣거나 이제 큰 공약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균형이 무너지는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후보 자신들의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씌어진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라든가 또는 그 진솔성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변수를 작용하겠고, 그 다음에 이 양 후보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 가령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또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한 그런 어떤 욕설이라든가 또는 그 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이 이제 D-45일인데 두 분 낮은 숫자를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11.6%,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의 경우 2.4%, 이렇게 두 자릿수 지지를 안철수 후보가 회복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KSOI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주째 연속해서 하락했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후보는 43.8%, 이재명 후보는 33.8%로 해서 오차 범위 밖으로 10%로 벌어졌다.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게임 체인저 TV에서는 3월 9일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분석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